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금은요, 소화를 시키는 위산의 원료가 되어지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자, 소금은 원소 기호로 NaCl이라고 나타내지 않습니까? NaCl. 자, 제가 여기 오늘 스케치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NaCl입니다. NaCl. 자, 여기에 있는 이 Cl이라고 하는, 요 Cl이라고 하는 이것이 위산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염소 성분이 되는 거죠. 자, 위산은 HCl로 되어져 있죠. HCl. 여기에서 필요한 거 H하고 Cl이 필요한데 이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많은 양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장에서 하루에 만들어져 나오는 위산의 양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이 위산, 소금의 공급에 의해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량이 감소하고 저염식을 하시고 계시면 결국은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면 소화가 안 되게 되어지죠.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라. 예, 소화되지 말게 해라. 그 얘기하고 같고요. 소화가 잘 안 되어지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소금을 먹이지 말아야 병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어떤 말이 더 진실인지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금을 줄여서도 드셔보시고 많이도 드셔보시고 하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내가 느낄 수 있다. 네, 심지어는 저염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혈압이 240까지 올라가서 내 혈관이 터져서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염식 절대 하면 안 되고 저염식 하면은 소화불량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데 쓰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 자, 소금은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진 것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할 때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때도 바로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이용이 되어진다. 몸속에 염소가 부족해지면 내 몸속에서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바뀌는 것, 이게 잘 안 되어진다. 탄산으로 바뀐 놈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금이 이용이 되어진다. 염소 성분이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나의 세포는요, 계속 끊임없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되어지는데 소금이 필수, 염소가 필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금이 부족해서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스가 찬다. 방귀가 너무 많이 생긴다. 헛배가 불어다. 복부가 너무 팽창하고 팽만 되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스 많이 찬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전부 염분 부족 현상으로 가스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 방송들을 하면서 계속 알아낸 결과입니다. 자, 염분 부족하신 분들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거든요. 소금을 좀 더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가스가 잘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삼투압을 유지시켜준다. 어디에? 우리 몸속의 삼투압입니다. 자, 우리 몸은, 자, 몸 피부, 여기 삼투압 지금 없는데 이 안쪽에는 압력이 걸려 있죠.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구멍으로 나 있는 것이죠. 그 속의 물질의 농도와 우리 몸의 물질의 농도의 사이에는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소금 물에다가 배추를 집어넣으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바깥에 있는 소금, 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은 배추 속으로 이동합니다. 이 물질의, 물의 이동과 소금의 이동, 이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배추를 절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배추를 절인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인다라고 하는 이 절인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삼투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는 염분이 들어있고요. 우리 몸의 바깥쪽의 개념인데요.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염분이 있어야 되지, 염분이 없으면 삼투압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에 자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먹는 물질은 소금이 너무 많고 내 몸에 소금은 너무 적어도 삼투압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걸로 자극이 오게 되고 자극이 오면 설사를 하게 된다. 소금 물을 진하게 해서 많이 마시면요, 100% 설사합니다. 100% 설사. 설사가 그리우신 분들은요, 소금 물을 드시면은 됩니다. 자, 이건 왜 일어나느냐? 내가 마신 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농도와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농도 차가 심해서 일어난다. 자, 이것 때문에 몸에 삼투압이 걸린다. 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내 몸은 알게 되고 알기 때문에 설사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몸 속에는요, 특정량, 즉 0.89% 정도의 염분이 항상 들어있고, 이것 때문에 이 소금의 양으로 인해서 삼투압이 만들어져 있다. 특정한 압력을 내 몸이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압력이 있어야 내 몸 전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금은 삼투압을 유지를 하는데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소금의 농도가 줄어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소금이 자꾸 빠져나가서 몸속에서 자꾸 줄어들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70, 80, 90, 100세,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시게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죠.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요,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서 마시는데 염분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물에 소금 타서 마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은 안 먹고 물은 자꾸 마시니까 몸 안에서 자꾸 염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염분이 빠지니까 수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몸이 말라간다. 체중이 줄어간다.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진다. 피부가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 이제는 힘이 거의 다 빠진다. 그래서 누우면 못 일어나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염분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 갑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음식이 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뭘 먹기가 싫다고 해서 음식을 줄이는 것도 하시면은 안 되겠지만, 그거는 뭐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다 치더라도 소금만은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소금을 먹을 때 소금물을 먹을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다른 성분들을 같이 섞어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달한 맛을 내는 그런 걸 같이 섞어도 되고, 아미노산을 같이 섞어도 되고요. 뭐 분유, 우유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섞어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미숫가루 이런 걸 섞어서 드셔도 되고, 뭐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걸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입맛이 없다고 뭔가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소금이랑 뭐 마실 거를 같이 섞어서라도 꼭 챙겨 드셔야 몸에서 염분이 덜 빠진다. 소금,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연세가 드시더라도 소금과 또 다른 먹기 좋은 음식물들하고 같이 골고루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타민C와 소금에 대해서는 뭐 기초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 방송들의 주된 내용이 소금과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비타민C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몸속에 비타민C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까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빠지고 없어지면 죽는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듯이요. 몸속에 비타민C가 없으면요. 비타민C가 다 빠져버리면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를 해놓지 않으면 2달 안에 죽습니다. 비타민C도 그만큼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고 많은 물질, 음식물들 중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좀 더 많이 먹으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그럼 비타민C가 어디에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혈액 중에는요 비타민C가 1 정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로 말씀드리면 1mg/dL 이런 수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 당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 10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붙어있는 단위가 뭐냐면 100mg/100ml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ml 당 100mg의 당,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리터에 1000mg, 즉 1g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의 양은요. 정상적인 수치일 때 공복혈당 100이라고 볼 때요. 혈액이 보통 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혈중에 보통 5g 정도의 포도당이 항상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5g. 혈당이 5g 정도 피 속에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의 총량입니다. 5g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5g. 굉장히 적죠. 네. 자, 이 양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혈당이 5g 들어있다. 아까 100m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C는 얼마 들어있냐면 1mg 들어있습니다. 1mg이 100ml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리터 안에는 10배가 되는 거죠. 10mg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는 5리터 정도의 피가 있으니까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피 속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액 속에만. 자, 항상 혈액 속에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도로 말하면 1mg/100m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네. 그래도 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혈액 중에 1이 들어있는데요. 백혈구 속에는요. 100에서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혈구 속에는요. 100에서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뇌세포에는요.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간, 췌장,
네. 그 다음에 부신, 신장에 붙어 있는 부신, 네. 이런데 다 비타민C가 100, 150, 200 이런 정도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췌장에 150 정도 들어있습니다. 췌장에 비타민C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뇌에 비타민C 없으면 뇌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다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박살. 네. 치매가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치매 안 오시고 싶거든요. 우선 비타민C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뇌세포에 왜 200이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뇌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포도당을 이용할 때 산소를 엄청 많이 써야 되죠. 산소를 쓰고 나면 남은 가스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오고,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는 빨리 환원을 시켜서 산소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만들 때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글루타치온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백혈구 속에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 기타 등등 각종 물질들을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를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안 먹다가 갑자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얼굴에서 뾰루지가 올라온다든지 여기저기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가래가 많이 생긴다든지 기타 몸이 무겁다, 피곤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전 반응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혈구가 여태 비타민C를 잘 못 가지고 있다가 비타민C를 먹게 되니까 백혈구 속으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비타민C가 백혈구에 많이 존재하니까 백혈구가 총알이 많아지는 거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염증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내 얼굴이나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들이 온다. 그래서 간혹 비타민C를 드시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의 일종인 거죠. 이렇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각 조직과 장기에 혈액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들어있어야 내 몸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그렇게 충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뇌 속에, 여러분들의 췌장 속에, 여러분들의 신장 속에, 여러분들의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아무도 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먹지 마라 소리만 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만 하고, 속설이고, 그런 소리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말들에 쏟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뇌세포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많이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딱 들어있고, 이 정도 양으로 들어있으면 됐다. 그러면 비타민C 안 먹어도 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먹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타민C, 이렇게 내 몸에 존재하고 있는 양만 봐도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 넣어주어야 되고요. 내 몸은 끊임없이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우리 몸에서 한 개도 만들 줄을 모른다라는 것,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알아낸 이야기부터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는 첫 번째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 중에 소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시고 싶으시면 소금과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산은 염산이고 염산은 H와 Cl로 만들어져 있고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을 하고 H는 비타민 C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 C가 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내 몸속에 부족했던 위산을 채워주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위산이 부족해질지 잘 모르니 항상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도록 해서 먹고 항상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별로 없다.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비타민C의 기능,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C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진다. 유산균이 비타민C를 이용해서 정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 장은요, 이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으로 되어져 버리면 죄송합니다.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약 알칼리성보다 약산성. 네. 알칼리성으로 되어지게 되면 알칼리성에서 살 수 있는 균들이 증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귀가스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방귀가스 냄새가 줄고요. 산성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칼리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균들이 전부 제균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약산성.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유산균도 약산성에서 배양이 되어진 그런 균들입니다. 우리 장 속에서 균이 잘 살려면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좋죠. 그래서요. 비타민C는 약산성이잖아요. 비타민C가 지나가면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산성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때문에 방귀가스가 줄어듭니다. 방귀가스의 냄새가 줄어듭니다. 자, 유산균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유산균이 잘 사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장의 미생물막에 의한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세 번째는요. 비타민C가 흡수되어지게 되면 혈관에 들어가서 비타민C가 돌아다니면서 뭉쳐있는 적혈구를 떨어지게 해줍니다. 적혈구가 뭉치는 이유는 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지방이나 각종 물질이 산화되어지고 나면 여기가 플러스 차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는 원래 마이너스로 하전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산화가 되어지면은 없어지고 플러스를 띠게 되고 적혈구의 표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 서로 당겨서 붙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 붙을 수가 있다. 여기에 비타민C가 가게 되면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공급되어진 전자 때문에 플러스로 되어진 곳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를 분산시켜준다.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포도당을 잘 없애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잘 없어지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어지는 거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피곤함이 줄어든다. 비타민C 먹었더니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자, 비타민C 기능 계속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두 번째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을 잘 자라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뭉친 적혈구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진다. 산소 운반이 잘 되니까 피곤함이 줄어들고 혈당 소모가 잘 되어져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요. 비타민C만이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십시오. 당이 무조건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하시면요.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비타민C에 관한
효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박스 비타민 C를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에서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지 지금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은 보이시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여기 뭐라고 적어 놓고 있냐면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자, 여기서요. 결합 조직 형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장기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어지려면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많은 대부분의 세포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좀 더 다르게 설명할게요.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이 여기 한 개를 뽑아보면 뭔가 이렇게 뽑혀서 나온 듯한 머리카락 끝에 무엇인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게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껴있다가 뽕 빠져나온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져 터져져 나온 게 아니라 빠져서 나오다. 이해되시죠? 그죠?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다. 이런 느낌. 머리카락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끊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직, 장기 이것 전부 다요.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꽂혀 있듯이 세포와 세포 간에도 전부요. 이런 식으로 껴 있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과 장기들 껴가지고 있다. 이 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데가 터진다, 긁으면 피가 나온다, 이런 결합 조직이 약하다. 이런 것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거다. 자,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각 조직들, 이런 것들도 단단하게 결합되어져 있도록 해주는 결합 조직을 잘 형성하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합 조직의 기능, 그 결합 조직 세포들의 기능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이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합 조직 형성시켜주고 그 기능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적어놨으니까요. 이보다 좋은 말이 없죠. 이 단어를 이해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비타민 C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요 글자만 잘 이해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철의 흡수에 필요하다. 철분을 흡수하는데 즉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철분들을 얘가 잘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 비타민 C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자, 이게 뭐죠? 우리 몸속에서 호흡만 하면 발생되어져 나오는 활성산소. 이것을 제거를 해준다. 이런 제거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활성산소가 나오면 전자가 부족하거나 전자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데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 산소로 되어진다. 그래서 암호하거나 반응을 해버리는, 그래서 나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것이 활성산소인데 비타민 C로부터 나온 전자가 여기에 공급이 되어지면 이 분자가 안정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소로 다시 돌아간다. 쓸 수 있는 산소로 돌아간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더 잘 되어지니까 피로함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유해산소를 제거하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산화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직접적인 질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질병을 없애도록 해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질병들, 그거 전부 다 없애는데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네, 이 말을 믿고요. 비타민C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챙겨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 개 먹어가지고는요, 모릅니다. 하루에 3알을 먹어도 모릅니다. 6개 정도는 먹어야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6개씩이나 그것도 약같이 생긴 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드셔야 됩니다. 식후에 드시든 분질러 드시든 갈아서 드시든 뭐 음식에 넣어서 드시든 어떻게 드시든 드셔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먹으면 뭐해? 먹으면 쏙쓰리다. 예, 이런 말들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거짓말의 구렁텅이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빨리 벗어나시면은 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소금과 비타민C를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올려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김영래님께서 포화효소제 약국에서 구입하면 되나요? 약국에서 팔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양이 일단 종류가 적게 들었습니다. 가지수가 적게. 약국에서 주는 거는요. 4가지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류로 만들어져 있는 소화효소제 있습니다. 이거는 8가지 정도 들어있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소화를 시키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가격도 훨씬 싸고 양도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골라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고영숙님, 안녕하세요. 비오육소 계속 하는 중인데 비타민C 30알 먹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설사를 하고 어떤 때는 설사를 안 하는데 비타민C 양을 조절해야 할지요? 맞습니다. 설사하시면 양 조절하는 게 맞고요. 30알이 이제 좀 과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과하면 왜 설사를 하느냐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30알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극을 안 받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또 뭐냐? 흡수를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하게 30개를 먹었는데 필요한 사람은 흡수를 해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흡수를 안 해가기 때문에 남아서 자극을 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설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분은 어떤 때는 설사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설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하고 어떤 날은 덜 피곤하고 어떤 날은 별로 비타민C가 필요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누구나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분, 나무아미타불광덕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항암이나 당뇨 치료를 위해 키토산 용액을 만들 때 키토산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키토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쭙니다.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키토산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키토산은 본래 고분자로 만들어져 있고요. 고분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 키토산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합니다. 키토산의 본래의 기능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리고당은 그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싹 다 없애놔버린, 잘라난 그런 물질입니다. 올리고당은 식이섬유질의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올리고당 왜 만들었느냐라는 건데요. 예. 잘못 해석을 한 논문을 가지고 올리고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동북 약학대의 스즈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선생님인데요. 뭐 한 30년 전 이야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30년 전에 키토산을 잘게 잘라서 올리고당을 만든 뒤에 그걸 마우스의 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올리고당을 주사로 쥐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논문으로 나왔고요. 그 논문을 우리나라의 모 교수가 읽고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그거를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키토산 올리고당이 만들어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시 그것 때문에 주사로 넣어가지고 효과를 보면 입으로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고당이 이제 팔리고 있고요. 처음 지금부터 20, 30년 전에는 올리고당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올리고당 시장이 갔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이제 잘 안 만들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키토산은 올리고당이 아니고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품들을 빼놓고는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시대도 바뀌고 과학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올리고당 시장이 이제 가게 됐고 효과 면에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분자는 올리고당이 그럼 그렇다는데 왜 고분자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고분자를 먹게 되면 키토산의 고유의 원래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질의 기능 당연히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분자를 먹게 되면 고분자를 내 몸속에 살고 있는 균들이 걔를 일부를 분해를 해가지고 흡수되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흡수되어진 것이 내 몸에 또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백혈구 숫자를 늘려주는 기능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를 먹게 되면 올리고당이 하는 기능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 고분자가 하는 기능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다 그냥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만이 들어있으면 고분자의 기능이 아예 없다. 그리고 키토산 올리고당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왜 비싸냐면 그렇게 잘 흡수되어지는 분자량까지 잘라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그게 100% 다 또 흡수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중에 일부가 겨우 흡수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먹어도 흡수되어지는 양이 극히 적다. 이것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걱정이 되시면 둘 다 그냥 섞어서 먹으면 더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항암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두 가지 섞어서 먹고요. 당뇨를 어떻게 해보시고 싶다 그러신 분이라면 그냥 고분자 키토산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굴 먹고 배 아프면 뭘 먹어야 되나요? 비타민C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었더라면 굴을 먹고 배 아픈 일도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유산균 통에 냉장 보관인 제품은 일반 실내 보관할 경우 기능이 떨어지나요? 유산균 제품마다 보관법이 다르더라고요. 해외 직구는 여름에 배송받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괜찮은가요? 자, 유산균 여름에 배송받았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 조성이 어느 정도는 되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차량 안에 들어있다. 이러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자, 이 뜨거운 차량의 온도가요, 몇 도 이상일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통 42도입니다. 42도 이상 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미생물도 미생물 몸이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버리면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배송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사가지고 집에서 보관을 할 때도 냉장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게 맞고요. 실내 온도가 한 6, 7, 8도 정도, 그 정도 유지되어지는 속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백질 변성 42도 이상만 올라가면 거의 변성이 다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냉장 보관하는 게 맞고요. 특히 유산균류 사가지고 차 안에, 여름에 차 안에 넣어두는 거, 그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데 넣으면 안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일반 캡슐형 유산균도 냉장 보관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냉장 보관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실내 온도가 그래도 뭐 36, 7도 이 정도 온도, 뭐 여러분들 가정 보통 36도, 7도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보통 20 많이 올라가야 28도 그 정도 되고, 그죠? 내려가 봐야 뭐 실내니까 한 18도, 17도 뭐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사실 실내에 보관해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염려가 되시면 냉장고 그냥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야 그게님 폐에 물이 자꾸 차는 분이 계세요. 소화를 못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데 소금 비타민 건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타인한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라서요. 제가 뭐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비오육소, 소금, MSM, 밀크 시설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하루 6g 한 지는 6개월 되었는데, 그 전에는 머리에 기름기가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머리 감고 하루 지나면 두피에 기름이 좀 줄여야 하는지요. 오메가3 먹어서 기름이 올라왔을까요? 한번 줄여보시고, 줄였는데 기름이 줄는지 느는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오메가3를 먹었다고 여기에 두피에 기름이 늘어난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한번 줄여보십시오. 뭐 한 2주 정도 완전히 확 줄여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줄지 않고 계속 나오면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오메가3를 줄였다고 해서 기름기가 준다면 오메가3 때문에 거니까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과하게 흡수돼서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타민 E도 500mg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 그것도 뭐 굉장히 강력한 지용성 물질이죠.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되죠. 트루스터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러버님, 비타민 E는 어디에 좋은가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 우리의 세포의 속에 항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포 속에서. 고지혈증 약 먹으면 오메가3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요. 소금은 어떤 걸 사서 먹어야 하나요? 고열 용융소금, 이런 거,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융소금 먹고 있습니다. 음식에 간을 해서 드신 맛도 좋고 소화가 잘 되니 좋아요. 팍 6370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니 제가 소금이 부족해서 일이 아프게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입맛 없다고 음식 안 먹으면 소금은 꼭 챙겨 드시고, 소금, 물 꼭 챙겨 드시고, 근데 그 소금만 먹어가지고는 소금이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C나 아미노산이나 하다못해, 그 포도당류, 하다못해 정 안 되면 꿀물이라도 타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내 몸은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요. 결국은 안 먹어서 일이 생기는 겁니다. 큰일은 안 먹는 것으로부터 온다. 왜? 내 몸은 먹으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먹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하고 산소 이런 게 들어가야 차가 굴러가듯이 내 몸은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몸이 돌아간다. 근데 안 먹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생명을
해하는 길입니다. 안 먹는 것은.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